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정부는 교사 수까지 줄일 계획이어서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주민설명회가 오늘 양구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영서 지역에 모레까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추석에 평년보다 보름 정도 과수 재배 농가들이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한전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추석 전에 이재민들에게 1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에 따라 학급 수도 줄이고 정부는 교사 수까지 줄일 계획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화장품 응용과학부 학생들의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1개 반으로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생 지원자마저 줄어들 걸로 예상되자 학급 수도 줄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는 좀 낮은 선호도 때문에 아무래도 학령 인구의 그 감소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5년 후인 2024년 초중고 학생 수는 14만 4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11,000여 명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학생은 5년 뒤 6,700명이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중학생은 630여 명, 고등학생은 4,200여 명이 감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학급수 감소로 이어지는 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도내 15개 고등학교가 학급수를 줄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내년에 평창 가평초와 영월 마차초 공기 분교장은 폐교되고 홍천 동창초는 분교장으로 축소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10명 이하는 분교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되면 분교 격화 또는 폐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정원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내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방개혁으로 도내 접경 지역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해온 국방개혁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그마저도 파행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방개혁 주민설명회가 예정된 양구 육군 2사단의 한 회의실. 양구 군수와 군의장, 사단장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양구군 번영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자리도 텅텅 비었고 군 관계자만 참석한 현장은 크게 술렁이었습니다. 김규호 강원도 의원은 도착하자마자 군이 요구한 비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어제처럼 하청한 거 보니 똑같은 내용 아니야?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러죠? 그거 무슨 핸드폰을 맡겨가면서 뭐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으세요?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장도 깜깜이 주민설명회는 거부하겠다며 참석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뭔가 보안상 이유로 서약서를 쓰고 핸드폰을 맡기고 일부 인원만 제한돼서 한 행위에는 군가민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명이 넘는 양구군 측 참석자가 갑작스레 불참하자 양구 군수와 부군소도 참석을 거부했고 주민설명회는 처음으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설명회는 이걸로서 끝인 건가요? 제가 지금 논의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부군수 입장이 어떤 건지 또 강원도의 입장이 어떤 건지. 앞서 철원과 화천, 인제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모두 군부대에서 진행돼 일부 주민들만 참석이 허가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7사단이 사내면에 있는데 사내면 해체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사내면 사람들이 7사람만 들어갔고 그마저도 상생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아니었고 국방부의 준비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설명회에 그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다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치도 모르는 상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니까. 접경 지역에 사활이 걸린 국방개혁.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추석이 평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찾아오면서 대표적인 명절 과일인 사과와 배 재배 농가들이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예보돼 있어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원주의 배과수원. 방금 딴 배 중에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는 배들이 눈에 띕니다. 빨라진 추석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에 수확하는 배는 무게가 보통 1kg은 넘는데 올해는 대부분 700~800g에 불과합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좀 더 크게 키워서 판매할 수 있지만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큰 거를 원하는데 저희 올해 좀 일조량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가지고 좀 과가 작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 이번 추석 출하하지 못한 물량은 일단 저장했다가 내년 설 시장에 쏟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제 값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근 수입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사과 배 생산 농가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에서 생산하고 좋은 과일들을 생산했는데 우리 국내 과일보다 또 외국 수입 과일을 너무 또 선호하는 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농사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수확철이지만 빨리 찾아온 추석과 다가오는 태풍 걱정에 과수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4월 전신주에서 발효한 속초 고성 산불에 대한 한전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전에 이재민들에게 1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전체 피해 보상률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석 전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한전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5%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비대위에서 앞으로 누구마다 협상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 지급되는 보상금은 100억 원입니다. 손해 사정인 조사에서 1차로 통보된 피해 규모의 1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산불 피해 비대위 측은 선지급 보상금의 수령 여부는 이재민 개인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산정을 받은 금액은 일부 모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해조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선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받는 부분의 개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민 개개인의 피해 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논의는 시작부터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은 손해 사정인 조사가 각자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150% 이상의 요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피해 조사 금액의 2~3배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200, 300 거기서부터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피해 보상 요율은 이재민과 한전, 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6인의 특별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첫 회의는 지난 2일 춘천에서 열렸는데 다음 회의는 날짜는 미정이고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의견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안정된 고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종합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서비스업이 75.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릉에서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체는 2,926개로 서비스업이 75.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제조업, 농림업 순이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체가 58.7%로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 사업체는 1.3%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에서 49세가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와 30대, 20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책정임금은 198만 5천 원,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148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의 88%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20%를 밑돌았습니다.
또 사업체의 73.5%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컸고 일자리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가 62.3%에 달했습니다. 강릉시는 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 분야에도 우리 같이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것이고 우리 거기에 따른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일자리 종합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어젯밤부터 초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영서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지금까지 철원 장흥 80mm를 비롯해 화천 29, 춘천 24.8, 양구 18.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지역은 모레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에도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추석을 맞아 이달 20일까지 2019년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연휴 이전인 9월 11일까지는 공터와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과 골목에 쌓인 쓰레기를 대청소합니다. 연휴 기간 내 쓰레기 수거일 조정과 사전 홍보,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등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쓰레기 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과 불법 투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농물 수돗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676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와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합니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유수율은 평균 73.7%에서 85%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한 달 뒤로 미뤄집니다. 춘천시는 농촌 지역 운행에 도입하기로 한 마을버스 출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도색과 시스템 설치 등이 지연돼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선 개편은 빠르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초 대대적으로 버스 노선 개편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시행 20일을 앞두고 시기가 미뤄져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미술계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57회 강원도 미술협회전이 오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가 2019 강원예술제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도내 158명의 작가가 참여해 예술,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평화로운 풍경부터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평화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공예와 디자인, 한국화와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화폭이 담겨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학교 청소원들의 농성이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낮 농성이 길어지면서 일부 조합원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년 65살이 지난 고령의 조합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몰렸다며 정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들의 요구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와 고1,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 13,700여 명, 고1, 2학년 학력평가에 24,000여 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에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출제위원단은 작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MBC가 연속 보도한 춘천시 공무원의 허위 출장과 관련해 춘천시가 부당하게 집행된 출장 여비 환수를 위해 조사 기간을 당초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5년에 걸쳐 잘못 집행된 출장 여비를 부서별로 조사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춘천경찰서도 춘천시 공무원들의 지난해 9월 3일 허위 출장 민원에 대해 허위 출장이 의심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국과 첨단산업국을 신설하고 과단위 기구도 8개 늘리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는 일부 의원이 조직 확대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반대 의견을 내 하루 종일 격론을 벌였지만 10월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 필요성을 주장한 강원도의 의견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춘천시는 2050년까지 나무 1억 그루를 심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먼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825억 원을 들여 21개 사업을 진행해 총 2,022만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2019년 77만 그루, 2020년 270만 그루, 2021년 422만 그루, 2025년 215만 그루 등입니다. 춘천시는 먼저 도시 내 가로수와 공원, 녹지, 자전거길 주변에 나무를 심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을 전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추석 전후인 오는 10일과 17일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일선 시군이 보유한 소독 차량을 동원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군 제독 차량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